눈에 빛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어먼 사랑은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피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스베이더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원 인사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취업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욱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특집을 함께 해보실 텐데요. 추석 연휴에도 취준은 멈출 수가 없겠죠. 세민 씨는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일은 공부를 하고 이틀은 푹 쉬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용이었던 것 같고 반대가 아니었을까. 3일 쉬고 이틀 원래는 예. 제 주의가 5일 다 놀자 주의였는데 강쌤한테 호되게 맨날 혼나가지고 공부를 좀 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취업해야죠, 취업해야죠. 그럼요, 취업해야 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1년에 딱 2번 있는 이런 긴 명절 연휴를 취준생분들은 약간 좀 릴렉스 한번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더 남들은 쉴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게 맞습니까, 강쌤? 일단 설날은 좀 쉬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 그 설날은 항상 공채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추석은 다르다. 지금 뭐 공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연말 되면은 쉬고 싶지 않아도 쉬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아니고요. 예. 미친 듯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괴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가족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그렇죠. 그걸 잘 알고는 있지만은 이틀은 과하다. 이틀도 과해요? 과하다. 세미 씨가 예전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뭐 장족의 발전은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취준생의 DNA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진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남은 동태전 드시다가 흘리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지금 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면은 다시 메꿀 수 있으니까요. 같이 힘을 내보자고요. 자,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뭐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취준생 분들과 나이가 꽉 찬 미혼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명절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어떻게 뭐 이번 연휴도 잘 보내셨을 거라. 저도 지금 미혼자여가지고 딜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네,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요. 우리 다가올 설날에는 좀 다 같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최진기 학생의 프로필 살펴볼게요. 경기소재대학을 졸업했고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4세, 지원기업은 종근당, 향후 지원기업은 제약회사 품질관리직이라고 하는데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64, 토익 835점, 스피킹 레벨 6, 품질경영 산업기사, 6시그마 위험물 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학부 연구생 시절 정밀화학연구실 2년,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 재능기부 1년, 학과 학생회 활동 1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소서 작성 시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회사 사업 내용과 현황, 비전, 플러스 개인적인 직무 지원 동기로 작성하는데 구성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학부 연구생 때의 실험, 분석 경험을 보다 잘 드러내고 싶은데 2년간 하다 보니 특별한 에피소드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재상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작성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딱 이거 고민만 들어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은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올 상반기 종근당에 지원했던 최진기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강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품질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과 특히 또 제약업체 입사를 위해서 GMP 관련된 교육들도 이렇게 이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착실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네.
고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는 분은 또 처음 보는데요. 맞아요. 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자소서 작성 시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원 동기를 회사 사업 내용과 현황, 비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인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구성이 괜찮은가요? 뭐 구성적인 거를 봤을 때는 가능한 논리는 맞는데, 근데 이게 우리 지원자가 얘기하는 회사 사업 내용과 현황과 비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근데 개인적인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적인 직무 지원 동기는 어떤 논리로 쓰고 계신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은 괜찮은데 이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사기업에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언급하시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품질 관리 담당자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제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고민은요. 학부 연구생 때 실험 분석 경험을 보다 잘 드러내고 싶은데 2년간 하다 보니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다고 합니다. 인재상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공감하기 어려운 거는 네. 2년간 하다 보니 특별한 에피소드를 작성하기 어렵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 네. 이게 뭐 너무 짧아서 에피소드가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너무 길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러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이니까 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담당 지원자분들께서 좀 불쾌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년이나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경험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재성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작성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녹인다라는 게 조금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재상이라는 게 뭐 도전도 있고 뭐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팀워크도 있고 뭐 원칙 준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도전이라면 A라는 기업은 도전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B 기업은 또 도전이라는 걸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거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행동 중심으로 글을 쓰시면 본인이 원하는 그 자연스럽게 녹인다는 표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잘 녹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흡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종근당 소식 가져왔는데요. 최근 종근당이 자체 기술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라원스 프리믹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의 자체 개발이 늘고 있는데요. 굳이 연구직이 아니더라도 취업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연구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체 개발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뭐 수출과 관련된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뭐 품질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쪽 업계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있을까요? 네. 한 친구는 종근당 연구직 면접을 보게 됐대요. 네. 근데 정보를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되게 잘해 주셨다. 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를 물어본 거는 되게 바람직한 질문이고요. 네. 내가 종근당 연구직 면접을 보는데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좀 줘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좀 이거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 약간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어디에서 정보를 얻느냐 이게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출 문제를 많이 찾으려고 하실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관련된 곳에서 면접 후기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는데 한계가 좀 있겠죠. 네.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경쟁사의 기출 문제를 찾아보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업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기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특정 질문에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이 직무 연구직에서 왜 합격을 해야 될까 그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질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코어에 집중하면서 내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이 회사에서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어차피 그 부분 안에서 질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불안한 마음과 그래도 좀 미리 좀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뭐 기출 문제 등을 확인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말 멋지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어에 집중해라. 코어에 집중. 나한테 먼저 집중해라. 야, 나중에 딴 데 제가 써먹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잘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넘버 4.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와 그 이유를 지원한 직무와 연결해서 설명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일까요? 업무와 내 성향이 잘 맞는지 좀 보기 위한 질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적성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성향만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뒤에 이제 직무와 연결한 건 좋으신데 자, 이런 질문은 어떤 문제의 형태냐면은 이제 선택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선택형 질문? 잘 보세요. 자기소개서 질문을 보면은 네. 너 도전 경험 얘기해 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거는 고정형 질문이에요. 이미 키워드가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고정된 상태예요. 네. 근데 이 질문은 내가 키워드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되느냐? 다른 항목에 어떤 키워드를 이미 썼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1번 항목에 보니까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약간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로얄티예요, 로얄티. 그다음 2번은 직무 관련된 역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 역량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항목에 보니까 실패 사례를 극복했던 경험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에서 로얄티와 역량 그다음에 약간 이제 뭐 인재상이라든지 실패 극복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 성격에 대한 것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역량에 대한 것도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선택형 질문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의 항목들도 살펴보면서 이 항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300번 이상의 실험, 1000개의 샘플로 보여준 끈기. 오, 시작이 좋은 뭔가 같은데요? 멋있는데요? 네, 일단은 끈기라는 키워드를 너에게 강조하겠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쓰신 점 잘하셨어요. 네. 상황 설명은 두 번째 단락이었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땐 뭐 상황 설명이나 도입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세미 씨는 첨삭 내용 중에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상황 설명이 저희가 항상 긴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세 줄이 되게 또 짧게 다가오는데 이 세 줄 정도면 괜찮나요? 더 길게 안 써도 되나요? 네, 더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하니 요령을 피우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문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뭐 힘들었지만 나는 뭐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등의 이러한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유혹 그쵸? 없이. 근데 그렇게 쓰는 건 저는 오히려 더 딱딱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잠깐 드러내는 건 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문단에서 요것만 좀 고치면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 소제목에 대한 건데. 전 소제목 진짜 잘 썼다 생각했는데.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효율적인 끈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이거를 300번이나 왜 시도했느냐. 이거 30번이면 끝낼 일을 왜 300번까지 한 거니. 이거는 본인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련한 거 아니냐. 이런 면접에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구력을 보여주고 끈기를 보여주는 건 좋은 건 맞지만은 네. 기업은 효율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적으로만 보여준다라는 거는 과연 이게 베스트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야. 아, 저는 진짜 약간 오히려 숫자가 높으니까 단순하게 네. 오, 진짜 노력을 했구나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아니 그걸 그렇게 못해? 그럼 얘 문제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면 소제목을 뭐 어떻게 바꾸면 좋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뒤에 제가 이제 광탈의 원흉에서 아하. 요거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예. 예, 그걸 좀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은 끈기를 발휘할 때 여러분들만의 끈기. 어떤 노하우, 끈기. 보통 끈기를 어떻게 발휘하시는지 아, 끈기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끈기 어떻게 예, 그 부분만 조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저는 조금 다른 쪽의 분야다 보니까 아예 다른 쪽의 분야다 보니까 야, 끈기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노하우거든요. 노하우도 아니고 뭐라 그래? 어떤 코너가 있어요. 네. 저 코너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흔히 말해서 약간 TO가 안 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계속 봐서 최약체를 한 명을 찾아. 아, 네. 아니면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뭔가 약점, 결점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결점을 제가 메꿀 수 있는 저만의 캐릭터를 짜서 대체를 시키게끔 다가가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안 되면은 또 다른 결점을 찾아요. 요 부분 안 먹겠다. 약간 여기가 비어 보인다. 그럼 이쪽으로 짜고. 뭔가 되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럴게요. 끈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끈기? 망한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끈기라는 게 이게 매일 꾸준히 일을 하려면은 그만큼 동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열정 같은 게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이 끈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정에서 나오는 끈기 하면은 키워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일단은 뭐 동기부여가 됐을 때 이제 그러한 끈기를 능동적으로 네.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목표를 달성한다 뭐 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포지션을 뭐 이렇게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낀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방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초점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야, 이게 막상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져요. 예. 네. 막 주제라도 벗어나지고 네. 야, 다시 한번 우리 자소서 쓰시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나날을 버티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